영화보다 영화 같은 납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신상옥 감독과 그의 아내이자 최고의 여배우였던 채은이. 두 사람은 사랑으로 예술로 서로의 인생을 지탱하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납치해간 사람은 다름 아닌 북한의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킨 일은 나를 위해 영화를 만들어라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78년 1월 16일. 한국 영화계의 여왕 채은이는 홍콩 카이탁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점점 번화가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분명 시내 호텔이었는데 너무 외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채은이는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채은이는 순간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차를 세워주세요. 내리겠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외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컨테이너와 낡은 창고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세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채은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물결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선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항해 중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누가 나를 데려가는 걸까? 왜 나를 납치한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말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북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채은이 실종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문마다 그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국 영화계 최고의 스타가 홍콩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모든 일을 멈추고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고 호텔을 뒤지고 목격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은이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하길. 내가 반드시 찾을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아내의 흔적을 찾아 동남아시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1978년 7월, 신상옥 감독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홍콩의 한 사업가로부터였습니다. 채은이 씨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신 감독은 즉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초조하게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 아신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이야기합시다. 여긴 사람이 많아서요. 신 감독은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에 대한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 감독이 차에 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밀었습니다. 동시에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소리쳤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2명, 3명의 남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 감독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팔이 뒤로 묶였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납치당했다. 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 바퀴 소리, 그리고 침묵. 몇 시간이 지났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그는 끌려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배에 실렸습니다. 채은이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선실, 잠긴 문, 그리고 끝없는 항해. 신상옥 감독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은희도 이런 길을 갔을까? 그녀도 이렇게 두려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납치했다면 같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은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낯선 땅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딴 건물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독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라고 할 것도 없는 나무판 하나. 변기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신 감독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나를 이곳에 가뒀지? 은희는 어디 있는 걸까? 질문만 쌓여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가끔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는 늘 고팠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염은 자라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갇혔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밥을 밀어넣고 다시 잠글 뿐이었습니다. 신 감독은 반항했습니다. 나를 왜 가둔 겁니까? 나는 남한 사람입니다. 당장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거부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몸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신 감독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려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납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은희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벽에 금을 그어가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1달, 2달, 석 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채은이는 신상옥과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이 아닌 고급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하지만 그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출은 금지되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늘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채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채은이는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데려온 겁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채은이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마을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책이 들어왔습니다. 영화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연출론, 연기론. 그녀는 이상했습니다. 왜 영화책을 주는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나를 영화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북한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983년 3월. 신상옥 감독이 감옥에 갇힌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허옇게 새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눈빛도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면도를 시켰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차가 왔습니다. 그는 차에 실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큰 저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그녀였습니다. 채은이였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채은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신 감독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에요. 살아 있었군요. 신 감독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은희, 정말 당신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작은 키의 사내.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동지요. 두 사람은 숨이 멎었습니다. 김정일. 북한의 그 김정일. 그가 바로 자신들을 납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을 이곳에 모신 이유가 있어. 북한의 영화는 낙후되어 있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오. 나는 북한 영화를 발전시키고 싶소. 그러려면 두 분의 재능이 필요하오. 신상옥 감독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납치한 겁니까? 5년 동안 저를 감옥에 가둔 겁니까? 김정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소. 당신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오. 당신들은 다시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이곳을 떠날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상옥 감독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일은 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큰 집, 좋은 음식, 영화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채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늘 감시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따라붙었습니다. 전화는 도청되었고 편지는 검열되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신 감독은 살아남기 위해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일이 진심으로 영화를 사랑한다면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정일은 정말로 영화광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편씩 세계 각국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연출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화는 대중의 영혼을 사로잡는 예술이요. 혁명의 도구요. 신 감독은 그런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1984년. 신 감독은 괴수 영화 불가사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일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멋지요. 북한 최초의 괴수 영화요. 세계에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줍시다. 하지만 신 감독은 그 영화의 은밀한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통제된 사회, 억눌린 분노,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영화를 만들면서 그와 채은이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1984년 3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채은이는 북한 영화 대표단 자격으로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여러 차례 해외를 다녀왔고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신 감독과 채은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빈에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이 생겼습니다. 신 감독은 채은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치챈 것입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택시. 신 감독은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호원들이 또 다른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남한 사람입니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탈출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 감독은 다시 외쳤습니다. 저는 신상옥입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경호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그들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신상옥과 채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탈출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유명 영화인 부부를 납치해 8년간 감금하고 영화를 만들게 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신상옥과 채은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담담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치 과정, 감옥 생활, 김정일과의 만남, 영화 제작, 그리고 탈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자유를 되찾은 것을.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채은이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납치와 감금, 인권 유린. 세상은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다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채은이는 더 이상 배우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앗긴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압니다. 신 감독은 이후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을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2006년 신상옥 감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채은이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영광과 좌절, 납치와 탈출, 절망과 희망.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채은이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옥과 채은이가 그랬습니다. 8년간의 감금, 자유를 빼앗긴 세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예술로 버텼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예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상옥과 채은이의 이야기는 그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짐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힘을 믿겠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채은이 배우.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신상옥과 채은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김정일의 영화 감독 납치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